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윈도우처럼 뭐 아이콘이 나타난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상식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l을 치면은 이제 나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ls-l을 쳤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ls라는 명령어는 뭔가 디렉토리에 있는 그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 내용을 출력하는 거고, -l을 치면은 뭐예요? 좀 더 자세하게 본다는 얘기고, a만 치면은 숨긴 파일을 또 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그 개념들을 일단 배우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은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앞에서 배우든 뒤에서 배우든 이게 약간 맞물려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굳이 앞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s-l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원래는 이제 파일 이름만 뜨지만은 이 파일 이름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뜹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왼쪽에 있는 L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라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이 D는 디렉터리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폴더 정도로 의미가 해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L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L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링크 파일이에요. 소프트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인데, 링크라는 파일은 뭐냐면 그 윈도우로 치면은 바로가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링킹 작업이 되어 있는 파일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링킹에도 더 깊게 들어가면 소프트 링크나 하드 링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L이 나오면은 바로가기 파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은 이거지만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뭐 실행한다거나 열거나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한번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는 블록 특수 파일, C는 문자 특수 파일, 그리고 L은 링크 파일, P는 선입 선출 특수 파일, S는 로컬 소켓.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일반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진짜 실제 파일, 디렉토리도 아니고 링킹도 아니고 정말 그 파일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뒤에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영어로 잔뜩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서부터입니다. 보면은 RWX라는 게 나오는데 이 RW의 뜻이 뭐냐면 RWX의 뜻이 뭐냐면 R은 rea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W는 write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는 보지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읽기와 쓰기. 자, X는 뭘까요? X는 execute의 약자입니다. 이 X를 딴 거예요. execute. 그래서 execute 한 파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권한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윈도우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권한 때문에 뭔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파일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떠요. 권한의 문제가 보통 발생할 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읽기 권한이 있어야지만 리눅스에서는 읽기가 가능하고요. 쓰기 권한이 있어야지만 쓰기도 가능하고,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마찬가지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R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X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짝대기가 하나 있는 거 뭐냐면 W라는 권한이 없다라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세 개가 모두 는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모든 권한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R만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 R과 X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 모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RWX 이렇게 권한을 표시합니다. 자, 권한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은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저, 그룹, other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의 권한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유저는 뭐냐면, 그 제가 아이디를 지금 썬으로 만들었죠. 이 유저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저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예, 접속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리눅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멀티 운영 체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붙어서 이 서버를 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저 관리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 권한에 이 유저라는 부분이 바로 그 유저를 해당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룹별로도 이런 것들도 권한을 그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룹이 뭔지 몰라도 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이라는 그룹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게 아니죠. 학교 홈페이지를 여러분 접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그룹을 정의를 해놓는 거죠. 네이버 카페에도 가보면은 카페 운영진들은 특별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권한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더는 뭐냐면 이 그룹 외에 속한 사람들, 이 유저 외에 속한 사람들. 여기 보면은 지금 소유자가 여기 써 있거든요. 소유 그룹과 소유 유저가 써 있는데, 이 소유 유저도 아니고 소유 그룹도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요가 마지막 권한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 이 유저는 요런 권한을 갖고요. 이 그룹은 루트라는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루트라는 그룹이 있는 애들은 요걸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권한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링킹이 된 숫자인데, 하드 링크 된 수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파일 사이즈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수정 일시도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게 수정 일시. 얘는 이제 시간이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연도가 찍혀 있는데, 연도가 찍혀 있는 경우는 2018년도라고 보면 되고, 일시가 찍혀 있는 경우는 2019년이라서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장 최근에 있는 데이터, 지금 현재 연도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빼고 시간을 표시한 걸로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파일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ls-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한 이제 설정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서버에 와서 이제 자기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조작을 하고, 파일 권한을 이쁘게 잘 해줘야 필요한 것들만 하고 뭐 수정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권한도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계속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번엔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파일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리눅스에서는 이제 확장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의 확장자를 보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윈도우 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노트패드, 이게 이제 그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 .exe 하면 뭐예요? 실행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눅스는 실행 파일이 방금 전에 봤던 여기 보면은 이 실행 파일이거든요. 얘네가 다 보면 여기 실행 권한이 다 있거든요. 얘는 실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확장자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실행 파일로 인식을 하느냐예요. 이거 무조건 X가 있으면은 실행 가능하다라고 할까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에 안녕하세요 만들었죠. 안녕하세요라는 파일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텍스트가 있는 파일. 이거 실행 파일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파일에 데이터를 넣은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자, 그런데 이거 X라는 권한을 여기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실행 파일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해주거든. 표시 안 해주잖아. X 여기 는이라고 표시해 주잖아. 일반적인 파일이라고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제가 이제 가르쳐드릴 이 파일이라는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유저 쉐어의 파일에 이제 매직을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파일의 종류를 표시해주는 그런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매직 넘버를 확인해 가지고 그 매직 넘버에 따라서 파일에 대한 타입을 알려줘요. 그래서 png 파일이라고 하지만 뒤에 이제 png 이거 뭐예요? 그림 파일이죠. 그림 파일. 집으로 끝나면 뭐야? 예, 압축 파일이죠. 우린 이렇게 이제 그 뒤에 확장자를 보고 알고 있는데 이건 되게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리눅스에서도 쓰긴 쓰는데 이거 자체는 큰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네, 이거의 자체는 큰 의미는 갖지 않아요. 근데 가끔이 아니고 자주 리눅스에서는 이 확장자 없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파일에 대한 종류를 확인할 때 이 매직 넘버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매직 넘버라고 여러분들이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이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매직 넘버라고 친 다음에 지금 나무 위키가 있네요. 그죠?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치셔도 돼요. 매직 넘버. 네, 영어로 친 다음에 영어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직 넘버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쓰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매직 넘버라는 게 뭐냐면 파일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시그니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시를 남겨놓거든요. 자, 맨 중간쯤 와 보면은 이 매직 넘버스 인 파일즈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그샘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직 넘버에 대한 어떤 예를 보여줬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게 뭐 GIF 파일, JPEG 파일, PNG 파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GIF는 ASCII 코드 이게 뭐냐면 문자열로 GIF라고 써져 있다 라고 써 있고요. JPG 이것도 이제 그 그림 파일이죠. 얘 같은 경우는 JFIF라고 써 있다. 그리고 JPG EXIF라는 파일은 EXIF라고 써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 확장자에 그 명칭이 없다 하더라도 그 파일을 열어보면 그 맨 앞에 뭐가 나와요? EXIF가 나온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PNG는 뭐가 나오냐면 PNG라고 나온다. 여기 이제 역슬래시 2 하나하나가 붙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바이트로 나온 거라서 바이너리로 나온 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면 되고요. 이 PNG만 또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ELF 얘가 이제 리눅스에서 실행하는 파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ELF가 들어있고 포스트스크립트 이건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한글 파일이나 그 HWP 파일 있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파일들에서 이걸 많이 쓰는데 퍼센트 느낌표라고 하면은 이건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보면 되고요. PDF는 퍼센트 PDF로 시작하고 파일 자체가 이 DOS MG executable 얘 같은 경우는 EX 파일 윈도우 실행 파일이 이런 EXE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크 즈비코스키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딴 건데 이 사람이 윈도우의 현재 EXE 파일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MG를 따서 MG라고 부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들이 뭐 zip 파일 같은 것들, zip 파일 여기 있네요. zip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PK 그리고 7zip 같은 경우는 7z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이 파일에 대한 확장자를 알지 않더라도 파일에 가장 먼저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열을 하나 확인한다면 이제 이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외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이란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리눅스로 들어가서 이 파일에 대한 종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